안녕하십니까. 날로 상황이 어려워가요. 그죠? 예. 마스크만 그래도 벗지 않으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안내 말씀드릴게요. 공시하고 세법은 2주마다 한 번씩 수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인데 그때마다 자료를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으니까 양이 일시에 지급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거 안 했었어요. 카페 같은 거 왜 신경 쓰네. 근데 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밴드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세법에 대한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 좀 매일 하나씩 좀 지문을 좀 올려보자. 자료를 공부하는데 시험에 맞춰서 그래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일부터 해서 자료가 6일부터 12월 6일부터 올라갔어요. 근데 이 자료는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휴대폰 크게 해서 그냥 잠깐 읽어보시고 체크해봐라 이거죠. 예. 그래서 자료가 올라갈 건데 오늘 물론 수업할 것도 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항상 그날에 새벽 1시 정도, 12시에서 1시 정도에 새벽에 올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어요. 그래서 끝나고, 그러니까 항상 오늘 자료는 오늘 새벽에 올라간다. 예, 특별한 게 없으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료 이거 보실 때 방법이 다른 밴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씩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이 조세 총론이잖아요. 조세 총론은 기본 과정, 기초 과정 없어.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니까. 그래서 11월, 12월은 지금 이 카페에서도 이번 12월 말까지는 조세 총론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자료가 올라가는 것도. 그럼 1월 달에는 취득세 할 때는 취득세 부분. 이제 그때는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할 거니까 최대한 웬만하면 활용을 하시고 승인을 하면 바로바로 승인 신청해 줄 테니까 활용을 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491페이지 2장 조세 총칙 중에서도 이제 원래는 32회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 0순위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인데 이 부분이 32회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조세 총론은 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33회에서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조세 총칙 중에서도 첫 번째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볼 거고 세금마다 다 틀리니까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납세 의무가 소멸,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건 크게 둘이잖아요. 세금을 냈으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세금을 납부 안 했어요.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법률에 따라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소멸 사유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 소멸 사유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세금을 내라 해야 될 법적 기간이 있는데 과세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라고 부과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소멸시효, 형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죠. 살인자는 옛날에는 몇 년 안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15년 그런데 지금은 공소시효 없어졌잖아요. 언제든지 기간 갖지 않고 처벌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의 공소시효가 바로 뭐냐? 소멸시효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 재산을 뭐 해야 돼? 안 내면 압류. 근데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가 결손 처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재산 나타나면 다시 또 압류해야죠. 자, 이런 소멸시효, 이것이 핵심인데, 이 중에 우리는 뭐니 해도 33회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 납세 의무 성립 시기하고 확정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491페이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봅니다. 납세 의무 성립은 각 세법에 정하는 과세 요건을 뭐 했을 때, 충족했을 때. 여러분 과세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요건. 자, 과세 요건 하면 항상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법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 이것이 결정되어 있고,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돼?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납세 의무자.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죠? 세금 계산할 때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게 과세 표준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세금 계산하려면 무엇을 곱해야 돼요? 비율, 세율이죠. 각 법률에 정해놓은 세율을 곱해라. 이것이 과세 요건이에요. 이것을 뭐했기 때문에 충족을 했으면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의사표시 물어보지 않고 너 세금 낼래? 안 물어봐. 그죠? 예, 강제로 세금을 뭐 내라 이렇게 하고 안 내면 징수 걷어갈 때 스스로 내면 좋은데 안 내면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뺏어가죠. 예, 이렇게 과세 요건을 이미 뭐했기 때문에 충족한 시점, 그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볼 때는 둘로 생각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누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누구, 과세권자 하면 둘이죠. 국세면 누가? 국가가. 지방세면?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이 과세권자가 국민들한테 뭐 내라? 세금을 내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과권이라고 하죠. 예,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권리. 부과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납세 의무 성립시기라고 그래요. 과세 요건 등을 뭐 했기 때문에? 충족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도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이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한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될 사람 누구의?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자, 구체적은 아니지만 뭐라 그래요? 추상적, 구체적의 반대가 추상적이죠.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은 안 했지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아, 세금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납세 의무자 쪽에는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뭐한다? 발생하는 시점을 우리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시점이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아, 세금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인데, 이건 세금마다 다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1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줄 보시면 위에 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하는데, 이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상태로서 과세권자가 과세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시점, 이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 그죠?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밑에 보시면 1번 소득세하고 보는 법인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즉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과권 행사하려면 소득세, 법인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소득세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네.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게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 내고,
회사가 벌은 건 법인세 내겠죠.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세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야 돼. 그래서 우리 법인세, 소득세 나왔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당연한 소득세는 알아야죠. 소득세는 뭐?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과세 기간이 끝났으니까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 시점이 언제다? 과세 기간이 끝나야 된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상속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이 개시되는 때 하면 사망한 때예요. 재산의 소유자가 뭐하면? 사망을 하면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으니까 법적으로 상속받을 상속인은 세금 내야 되는구나, 이 의무가 생기는 거고, 국가에서는 사망하면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다. 이게 납세 의무 성립식이에요. 그럼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뭐한 때? 취득하는 때.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았을 때. 여러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 증여세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학원 오시는데, 길거리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큰 소리로 나 증여세 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증여세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돼. 그래서 물어봤어. 뭐 받으셨는데요? 근데 안 받았는데요. 안 받았는데 뭐 낸대 걔는? 그럼 병원에 빨리 입원시켜야 돼. 환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증여세랑 아무 관계가 없다. 증여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 안 했지만 증여세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국가에서는 세금 내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를 받은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행동을 안 했어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있어요. 뭐? 재산을 뭐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고 팔고 안 하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도 1년 중에 하루가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언제냐? 그날이 6월 1일. 그날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그럼 종합부동산세는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뭐한다? 합산을 하는데, 언제 날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종합부동산세 재산의 소유자는 1월달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받는 사람한테 바뀔 수도 있고, 2월달, 3월달 쭉 가지고 있다 매매로 취득한 사람이 또 소유권 이전해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각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와 같은 보유세는 1년에 하루를 기준해 놨어. 언제? 그날이 과세 기준일 하면 언제다? 6월 1일. 6월 1일 그런 말이 없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하면 언제? 6월 1일에 6월 1일 소유자한테 본인의 의사표시 물어보지 않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6월 1일 날이 되면 재산의 소유자는 세금 내야 되는구나 라고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성립시기. 부가가치세도요, 과세기간이 뭐한 때? 끝난 때. 그리고 인지세. 여러분, 인지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문서를 작성하죠. 거기에 수입증지, 우표딱지 같은 거 사서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얼마짜리 사서 붙일 거냐? 그게 뭐예요? 인지세죠. 그래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는 문서를 뭐할 때? 작성할 때 수입인지 갖다 붙여야지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문서를 작성할 때. 다음 장에 보시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13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거기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거 9번 보실래요? 다음 장에 농어촌 특별세.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농어촌 특별세는 누가? 국가가. 왜 걷어가죠?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 그리고 특징이 농어촌 특별세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법에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주체성이 없어.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무한때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한다. 본세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본세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등기 등록할 때 등록, 면허세,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뭐 양도소득세.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재산세랑은 관련이 없지만 종합 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에 따라가지요.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얘가 얘를 부를 때 뭐라 그래? 얘들을 부를 때 본세. 그럼 얘들이 얘를 부를 때 뭐라 그래? 부가세. 그죠? 그래서 얘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지. 얘는 납세의무 성립시키고 본세 따라가요. 그러면 만약에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뭐는 농어촌 특별세는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과세 기준일 똑같아요. 과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그래도 되고 과세 기준일 이래도 되겠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끝에 뭐예요? 소득세죠.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야 돼. 과세 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죠. 얘도 따라가.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도 되고 뭐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따라서 성립한다. 그죠? 예, 이렇게 따라갑니다. 다음 그 밑에 10번에 보시면 가산세 기억 무신고 가산세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있죠? 이거는 뭐예요? 법정 신고 기한 내 법이 정해놓은 신고 기한 내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죠.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어요.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이런 가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느냐? 기간이 끝나야 되냐? 법정 신고 기한이 무한 때, 경과하는 때, 끝날 때, 지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 니은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죠? 법정 납부 기한 그랬죠? 법정 신고 기한하고 법정 납부 기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게 법정 신고 기한. 그리고 60일 이내에 무엇도 해야 돼? 납부. 그게 뭐야? 법정 납부 기한. 그잖아요. 그 기한 내에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그 기한 내에 뭐를 안 하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니은은 법정 납부 기한이 지나고 며칠 하루 1일마다 1일 계산이잖아요. 1일에 10만 분의 25인데 어쨌든 1일이 지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디귿은 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의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래요?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이죠. 납부기한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이렇게 국세는 세 가지다.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 14번 보시면 수시부가하여 징수하는 조세는 누구?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짜가 안 됐어도 세금을 빨리 부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날짜가 안 됐어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국세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면 이 국세를 다 기억할 게 아니라 거기 표시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 1번 소득세. 그죠? 4번에 종합 부동산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죠?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9번에 농어촌 번은 특별세는 부가세니까 본세 따라간다. 그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맨 밑에 14번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는 수시부가 하는 국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지방세를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11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11가지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할 건 1, 2, 3번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1번 취득세는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뭐할 때? 취득하는 때. 취득 안 했다면 취득세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취득했어요. 부동산. 취득하는 순간 계산은 안 했지만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 내야지. 이렇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거지. 그리고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 내면 국가가 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납세 의무자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취득하는 때.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뭐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죠. 그럼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행위가 있을 때?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 등기 등록하는 순간 그때 국가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같아요. 보유세니까. 무슨 행위가 없죠?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 그날을 뭐라 그래? 과세 기준일이 되면 소유자한테 재산세 부과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4번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전용수, 지하수, 광물질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부동산은 기업, 건축물하고 뭐라 그랬어요? 선박, 이걸 소방분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에 탈 수 있죠? 토지는 빠졌잖아요. 왜? 영구불면. 화재가 발생한다고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물하고 뭐는, 건축물하고 선박은 화재로 불에 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합니다. 목적세. 그래서 간혹 물어봐요. 그래서 건축물하고 선박을 뭐라고요? 소방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따라가요. 그래서 언제? 6월 며칠? 1일. 그럼 과세 기준일 하면 위에 재산세하고 똑같죠? 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언제죠? 배년 6월 1일. 그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언제? 6월 1일이다. 그거. 그리고 5번에 가면 주민세 중에 기업,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거, 개인분, 사업소분 그랬죠?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사업소분이에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건 아닌데 개념만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러분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 운영하는 원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면적 있죠? 100평을 구하면 초과하면 세금 내야 돼. 1제곱미터당 얼마? 250원씩이에요. 1제곱미터당 얼마? 250원씩 뭐 내야 돼? 주민세 내요. 그게 사업소분이야. 그럼 면적이 뭐하면? 넓으면 주민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업소분 언제냐?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고 있다. 요거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고 맨 밑에 가서 11번. 자, 여기 보실래요? 지방 교육세 특징 두 가지. 하나는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지방세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원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목적세예요.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랑 똑같이 뭐다? 부가세로 되어 있다.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죠. 다른 세금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붙어요. 그래서 어떤 거 여기 자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가고 등록면허세 낼 때도 따라갑니다. 부수적으로. 그리고 재산세에도 따라가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도 얘도 부가세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본세 따라가? 이런 게 헷갈려요. 자주 안 보면. 여러분 취득세에 부과되는 뭐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도 되고, 구체적으로 취득세라면 언제? 취득하는 때 얘도 따라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하죠? 지방교육세도 따라간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본세의 납세 의무 따라갑니다. 이해가세요? 여기. 그러니까 농어촌특별세하고 뭐는 이제 묶어서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지방교육세 다음 장에 보시면 494페이지 가산세. 여러분 가산세 거기 기억. 여러분 취득세는 지방세죠? 예, 지방세 신고기한. 참고로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안 했네? 그럼 뭐부터요? 무신고 가산세. 그죠?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정상인데 80만 원으로 줄여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부족하게 신고했죠? 그때 붙는 가산세가 뭐야? 과소신고가산세. 그죠? 그러니까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잖아요. 예, 요거는 신고 기한이 뭐여야 돼?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신고 기한이 경고한테 지났을 때 법정 신고 기한하면 60일이 뭐 했어요? 지났다. 근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그죠?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붙어요.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를 납부지연 가산세 그랬죠? 거기는 여러분 아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납부도 해야죠. 근데 납부 못해서 한 10일 늦게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일 늦게 냈으니까 지연된 거 며칠? 11분에 대해서 가산세 붙겠죠? 그게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뭐하고? 법정신고기한 뭐하고? 법정 납부기한 뭐하고? 지나고. 매 하루마다 계산하죠. 1일. 그래서 10일 동안 계산해야 되니까 늦게 냈으니까. 그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디귿하고 뭐는? 니을. 그거는 지워요. 지방세는 디귿하고 니을. 이것은 고지서 받고 안 냈을 때 가상금으로 가기 때문에 요건 없는 거야. 디귿하고 뭐는? 니을은 없어요. 됐어요? 다시. 여러분 지방세에 그랬잖아요. 지방세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뭐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붙고, 늦게 내면 기한 지난 날로부터 늦게 낸 일수 계산해서 하루에 얼마? 10만 분의 25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 붙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 고지서 나와. 고지서 받고 뭐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 내 안 내면 가상금 3% 붙고, 1개월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60개월까지 무슨 가상금? 중가상금. 그래서 디귿하고 뭐는? 니을은 가상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지방세는. 이해가세요? 예, 이제 자꾸 반복할 겁니다. 취득세 들어가서도.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다 공부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거 필수, 취득세하고 뭐 등록, 면허세하고 뭐 재산세, 요건 필수다.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여유 있으면 11번에 뭐 지방, 교육세는 본세 따라서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여기 보실래요? 다시. 이제 지금 한 거 다시 정리해보면 보여. 납세 의무 성립이 뭐냐? 성립이 이거. 성립은 자 추상적 단계라고 그랬죠? 구체적이 아니야.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되는구나. 이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과세 요건을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추상적으로 발생한 거죠. 구체적이 아니라. 그리고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과세권자 그러면 누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요건이 뭐하면 충족을 했으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납세 의무 뭐라고요? 성립 시기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보실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다시 갑니다. 자, 국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대표적으로 보여 국세하면 소득세잖아요. 그죠?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놨어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정해놨는데 그걸 과세 기간, 요 기간이 뭐 해야 돼요? 끝나야 1년 동안에 있는 걸 합쳐서 세금 부과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계산은 안 했지만 12월 말일이 끝나면 이제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그러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도 기간이 있죠. 기간이 아니라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는 증여받은 때. 근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참고로만 보시고.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된다.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요?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 외에 쭉 나왔는데 우리 여기 농어촌 7번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니까 본세 따라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 맨 밑에 뭐 있어요? 여기 무신고 가산세 있죠? 요거 8번 수시부가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으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수시부가죠.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국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필수는 뭐라고? 공부할 양도소득세나 또 하나 뭐? 종합 부동산세.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다음 이제 이번에는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지방세 11가지 있는데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가면 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취득하는 때. 취득 안 하면 취득세는 관계없잖아요. 취득 안 했는데 나 취득세 내야 돼. 그 사람 빨리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 가야 돼. 그죠? 네.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죠?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재산세. 1년 중에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물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지역자원시설세도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리고 여기 지방교육세 7번 부가세죠. 본세의 납세 의무 성립하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그죠?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뭐하면 지나면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거고,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1일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이 중에서도 필수는 몇 가지다? 3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5가지는 필수죠? 보실래요? 자, 섞어서 물어봐요. 국세, 지방세 섞어서. 자,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상속세는 예를 들어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자,
취득세는 뭐 할 때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아니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잖아. 양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과세기간이 뭐? 끝날 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해가세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아니지. 모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야 돼. 여러분, 오늘 부동산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내느냐? 내긴 내는데 그걸로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부동산을요, 사고 팔고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이잖아.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가야죠. 그러니까 소득세, 모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야. 종합소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이해가세요? 그거 이제 자꾸 반복해서 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5가지는 필수다. 됐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494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납세 의무에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시기 그랬죠? 납세 의무 확정시기. 거기 보시면 교재 494페이지 납세 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성립된 납세 의무를 조세 납부, 세금의 납부 또는 걷어가는 거 뭐? 징수를 위해서 납세 의무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 확정하는 거. 그랬죠? 확정이라는 건 뭐냐?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걸 확정이라고 그래. 구체적으로 이 얘기죠.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금이 얼마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언제까지 어디에 얼마를 내라.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이 확정시기인데요. 이 확정시기는 우리 다른 거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세금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복잡한데 이 확정시기는 간단해요. 3가지. 그 첫 번째가 세 번째 줄.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예? 세금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라고 계산을 해서 본인이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 본인이 계산하는 거지. 확정. 두 번째, 누가?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즉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세금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바로 그때 동시에 확정도 동시에 끝나는 거,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끝나는 거,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납세 의무자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 두 번째 과세권자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 이 2가지가 필수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주의라고 그랬죠? 신고주의 조세 495페이지 신고주의 조세, 그걸 옆에다가 메모한다면 신고납부 조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이 얘기는 누가 세금 계산해요? 신고납부는?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본인이 스스로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다 이걸 계산해서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이고, 국세면 국세청이니까 국가죠. 국가에 뭐한다? 신고를 하면 그대로 뭐한다? 확정이 된다. 납세 의무자가 본인이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 그게 납세 의무 확정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런 세금이 뭐가 있는지 그거 공부하면 되죠? 근데 이미 공부했어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 하는 거?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국세, 지방세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은 알아야 되죠. 예?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뭐 있었죠? 첫 번째, 취득세.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돼. 그죠?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잖아. 그리고 양도소득세든 모든 소득세 신고 납부. 이해가세요? 이거 3가지죠?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법인 회사도 법인 스스로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부가가치세도 뭐예요? 신고 납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 신고 납부 세금하면 세 가지,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이렇게 신고주의가 적용되는 세목은 두 번째 줄 끝에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종합부동산세, 거기 납세자가 뭐 할 때, 선택할 때, 이건 여러분 참고로 여기 보실래요?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어. 그죠? 누가? 국가가 세금 계산해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한테 뭐 발부해?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세금이 기재되고 언제까지 내라 나왔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그거 받아가지고 내면 돼.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을,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본인이 뭐 해야 돼?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 내가 주택이 여러 개 있는데 요거는 내가 무슨 사업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거는 빼고 계산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으면 세무서장은 모르니까 다 합쳐서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지서 나갔는데 납세 의무자가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본인이 뭐 안 했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합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건 내가 잘못 신고 안 했으니까 합산된 거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예? 신고를 하고 내가 자진해서 되겠다라고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딱 하나 있어요. 원래는 원칙이 뭐 나와? 고지서 부가주의. 그죠? 근데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줄에 어려운 얘기인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틀려. 반드시 가로 안에 납세자가 뭐 했을 때,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그런 말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 나오니까 부가주의로 가, 밑에 보통징수.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종부세에서 할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번째 줄 소득세하고 뭐 법인세,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대표적인 거 뭐 취득세, 그리고 뭐 등록 면허세, 이런 세금은 뭐다? 신고 납부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됐어요? 예, 그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가주의 그랬죠? 부가주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보통징수. 부가주의 조세 그러면 보통징수 조세. 보통징수가 뭐죠? 고지서 나오는 거. 그럼 세금을 누가 계산해?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이 얘기는 계산을 하면 그대로 뭐한다?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 대표적으로 고지서 나오는 게 뭐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재산세, 그죠? 조금 더 가면 지역자원 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이거 헷갈려요. 여러분,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럼 상속받을 누구는, 상속인은 신고해야 돼. 뭐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사망했고 그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 뭐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 거 조사를 해보고 신고한 내용 들어온 거 보고 확인을 해서 성실하게 뭐 했으면, 신고했으면 가산세 없이 그냥 세금을 계산을 해서, 국가가 세금 계산해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상속받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 나와. 이해가세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 못해요? 그런데 왜 가산세가 있느냐? 상속세, 증여세는
계산은 안 하지만 상속받는 사람 또는 증여받는 사람이 과세표준 신고해야 될 협력 의무가 있어요. 상속세정에서는 본인들이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받았으면 증여받았다고 뭐를 해? 3개월 안에 신고. 상속받았다, 상속이 개시돼서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가가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해줘. 그래서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자 부가주의 조세 대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필수 재산세하고 뭐는 종합 부동산세는 국가가 세금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결정하죠. 그걸 뭐라 그래? 과세권자가 뭐하면 결정을 할 때 확정이 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세금 결정 확정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면 그때 확정 그대로, 아니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했을 때 확정이 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3번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인지세,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문서를 구할 때 작성할 때 수입인지 갖다 붙여야지. 그리고 사다 붙여야 돼. 그러니까 문서를 구할 때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도 되고 또 구입을 해서 초명 붙여야 되니까 확정도 동시에 끝난다. 이렇게만 됐어요. 자,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아닌데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납세 의무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납세 의무 확정. 여기 보세요. 확정이 뭐라고요? 아까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요건을 뭐했기 때문에 충족했기 때문에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추상적으로 구체적이 아니라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게 성립이라고 그랬죠. 근데 확정은 뭐냐? 구체적이야. 구체적인 단계,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누가 납세 의무자고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어디에 얼마를 내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 그래서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는 거,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을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한다. 그죠? 그렇다면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뭐는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두 종류니까 간단하다. 자, 보세요. 납세 의무 확정 시기. 신고주의 조세와 또 하나는 뭐? 자, 여기서 신고주의 그러면 신고납부 이렇게도 얘기하고, 부가주의 조세하면 뭐? 보통징수. 이건 누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의 신고주의는 여기 나오죠.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결정돼요. 그게 확정이다. 그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잘해야 되겠죠. 이때 거짓말로 신고하면 가산세 붙는 거지. 자, 이때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부하는 거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그런 세금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 취득세, 또 뭐? 등록 면허세,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뭐? 소득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뭐 했을 때만, 선택을 했을 때만 신고주의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다음 부가주의 조세 그랬어요.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때, 이 얘기는 뭐 할 때? 계산을 하면 그대로 부한다. 확정. 조금 더 들어가면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거 그냥 계산이라고 그래, 명칭이. 근데 국가 놔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세금 계산하는 걸 엄격하게 얘기하면 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확정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지서 나오는 게 뭐냐? 재산세하고 뭐 종합 부동산세 부수적인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필수 이 5가지는 알아야 된다. 자, 이제 5가지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확정은 신고하면 확정. 그죠? 등록면허세. 뭐 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등록하는 때. 그리고 본인이 뭐 하면? 신고를 하면 확정되죠. 재산세는 언제가 되면?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뭐 한다? 발생하고 성립의 시기라고 하죠. 그리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리고 과세권자가 결정을 하면 확정.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보여야 돼. 끝나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신고 나쁘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뭐한다? 확정이 된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인지세. 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 되네. 그리고 사다 붙여야 돼.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기간에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다 끝난다. 그래서 인지세 요 정도만 됐습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이걸 다 외우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 밴드에 올리셔서 뭐라고, 저는 밴드에 그거 웬만하면 거기 답 이런 거를 생략할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아니 우리 수업 진도 안 나갔는데 먼저 이게 오르네요? 아니야. 2주마다 한 번씩 수업을 하니까 한꺼번에 올릴 수 없어서 이미 이 자료도 밴드에는 올라가 있어요. 6일서부터 쭉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고 반복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조세총론.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496종 납세 의무 소멸 사유로 갑니다.